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정해지거든요. 물론 변제금을 정하는데 단순히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빼고 남은 금액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대출금 사용처라든지 재산 등도 다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금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변제 금액은 줄어들겠죠. 그 말은 맞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회생은 기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득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 기각이 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은 기각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9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내가 만약 190만 원을 버는데 나에게 부양가족이 2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하면 3인 가구가 됩니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200만 원을 넘거든요. 나의 소득은 190만 원인데 최저생계비는 200만 원을 초과해버리니까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전혀 없죠. 오히려 마이너스죠. 이렇게 남는 돈이 전혀 없으니까 변제금으로 투입할 자금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다 해서 바로 기각을 내리는 건 아니고 여러 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미리 기각결정 내리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데 보통 확인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소득만 가지고 3인이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확인을 합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한다면 배우자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자녀 2명을 부양하지 않고 1명만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1명은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녀가 2명인 경우 2명 다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만약 소득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녀를 배우자가 부양하니까 나는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회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법원에서 생활비 지출 내역 또 배우자 소득 내역 등을 확인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즉 신청인이 걱정이 되어서라기보다는 그 채무자가 그 적은 소득만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 뿐이에요. 법원이라는 기관은 채무자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채무자 편을 들면 안 되겠죠.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했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조율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무조건 채무자 편을 듣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소득이 무조건 적으면 법원에서 그러한 사정을 딱하게 생각해서 변제금을 무조건 줄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와 같이 확인하는 내용은 보정명령으로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나에게 부양가족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변제금액을 조금만 내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들어갔는데 배우자가 건강해요. 그럴 경우 배우자가 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소명이 안 되겠죠. 사실 단순히 배우자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사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배우자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 적은 것까지는 법원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서 변제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도록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각이 나진 않아요. 최저임금보다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겠죠. 요즘처럼 워낙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취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지나치게 적게 받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실무상으로는 극히 드물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제가 실무상으로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미리 그 기각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한 이후에 회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각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요. 따라서 상담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